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TV 토론 이슈 진단의 박헌식입니다. 4대강의 마지막 사업으로 불리우는 영주댐이 최근 녹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주댐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 진단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석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 김종석입니다. 네, 이영목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의 건설관리부장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 이영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선종 내성천 보존의 사무국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성천 보존의 사무국장 황선종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착공해서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영주댐이 요즘 녹조 현상 때문에 논란입니다. 사업비만도 1조 원이 들어간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건설이 됐지만 정작 내성청 환경의 최대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영주댐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김직수 과장님, 영주댐 녹조 얼마나 심합니까? 예, 녹조의 주로 발생 원인은 주로 보면은 저희들이 수온, 햇빛, 오염물질, 체류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영주댐은 지금 현재 상황은 댐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서 시험 담수 위에 저수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녹조 발생 원인이 더해져서 올해 영주댐의 녹조는 조금 심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유해 남조루 세포수를 보면은 약 5만 6천 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14,000셀로 좀 감소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녹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측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서 지속 모니터링하고 녹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층에서도 녹조 제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지만 영주댐 유입에 대한 오염물 차단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댐 관리를 맡고 계신 이영목 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영주댐은 현재 댐체를 비롯하여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시험적으로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녹조 현상은 8월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근본 강우와 함께 서늘해진 날씨 여건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도 환경부 호소 수질 기준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질 확보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황선종 국장님 하실 얘기 많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한 5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녹조 현상을 보면은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아주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녹조 현상은 타 강이나 그다음에 4대강 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수준의 심각한 녹조가 이제 발현이 되었고 또 그것이 또 계속 방류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8월 2일경에는 이 녹조가 이제 썩어서 검은색으로 이제 변화하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제 똥물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심각한 악취, 심지어 이제 새날파리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제 번성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경에는 영주댐에 방류된 수류가 5km 하류에 있는 무선마을까지 이어집니다. 무선마을 주민들이 이제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도 영주댐에 시험 담수를 할 때 녹조 현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의 녹조의 원인과 해결책 같은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됐다면은 올해 또다시 이런 녹조 현상이 반복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녹조가 발생된 이후에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선 이영목 부장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녹조 발생을 계기로 저희가 금년에는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함께 하천정화 활동이라든지 오염원 조사 활동을 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저희가 댐 저수지 내에 공기를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중 폭기 장치, 물순환 장치를 조기에 좀 가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녹조가 발생했을 때는 또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녹조 제거 물질이라든지 녹조 제거선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확보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류 지자체에서도 오염원 저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환경청하고 같이 가축 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하고 개도 활동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김준수 과장님은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조치들이. 예, 저희들 측에서 그때 시험 담수 기간 중에 그 현장 확인을 하고 그 16년 8월경에는 그 저희들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에 그 녹조 저감 대책이라든지 방류 수질 모니터링 강화 등을 대한 대책 수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주댐 유입에 대한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2009년부터 좀 오래전이지만 2009년부터 그 상류 지역에 대한 그 마을 하수도 그 9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평가가 완료된 이후 2010년부터는 저희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그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아까 그 이영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영주댐 지역 환경 협의회도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협업해서 그 수질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자지요 내놓은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이번 녹조는 7월 초 강우로 인해서 상류에 있는 유기물질이 유입되고 또 수몰지역 내의 토지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용출이 된 것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상 댐 건설을 한 후에 초기 2, 3년 내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내성천 상류에 축사가 많은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축사 분뇨 같은 유기물질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국 부장님, 다소 답답한 얘기인데요. 그걸 댐 짓기 전에는 예측을 못 했었습니까? 예, 그 댐 건설에 앞서서 저희가 그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가축 토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염부하량을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댐 저수지내 물순환 장치라든지 인공습지라든지 또 부유물 차단막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영주댐 유역에서 그 가축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그 건설 전에 비해서 3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왔다는 저희가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담수 초기에는 저희가 저수지내 농경지에서 유기물질들이 용출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근본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저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댐 상류 유역에 대해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오염원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수질 안정화 기간을 좀 거친다면은 녹조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는 게 그 댐 상류 측의 가축 그 사육 마리수가 30%보다 30%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영주댐은 이제 2009년에 착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0년경에는 이제 용지가 수용이 되어서 그 수몰 지역 내에는 비료나 대비를 살포한 바가 없습니다. 8년 동안 시기면 수몰 지역 내에 비료나 대비를 살포한 바가 없고 그다음에 당초에 2012년에 이제 준공이 예정이었지만은 지체되면서 2016년까지 이제 준공이 미루어졌는데요. 그 기간에도 역시 또 그 비료가 살포된 적이 없고 또 대비가 또 살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영주댐의 담수 수위가 20%를 넘지 않습니다. 주요 경작지는 아직 담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몰지 내에 그런 어떤 유기물질들이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용출돼서 나오는 유기물질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그 가축수 가축 이제 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축 그 축사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수치는 뭐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도 이제 영주 봉화 지역은 산간 오지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농업 내지는 축산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또 최근에 이제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현재 1일 120톤 정도의 가축 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주시에서도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또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가축 분뇨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뭔가 하면은 영주댐은 댐이 지어져서는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농경지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댐이라고 하면은 산간 계곡에 이제 이렇게 그 농경지가 이제 많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맑은 물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대보 화감 지대인데요.
지금 영주댐의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영주댐 이 위치에서 이게 이제 유역에 해당되는데요. 이 유역이 보면은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산골짜기마다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이제 막 이 저희들은 눈꽃 구릉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농경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농경지들이 아주 눈꽃처럼 구릉지마다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농경지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영주댐이 설치된 용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에 평원들이라고 할 만큼 들판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댐을 지어놨기 때문에 가축 분뇨의 문제보다는 가축 분뇨는 보통 다시 이제 전답으로 가서 이제 퇴비로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90% 정도는 다시 강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취하는 것은 10% 이내에 불과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어떤 질소나 인성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에 영주댐의 수질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후목 부장님, 지금 황 국장님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 내 유기물의 용출과 가축 분뇨에 의한 그러한 그 녹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하실 얘기 있으면 보충을 좀 해주시죠.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농경지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경지 부분에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있을 테고요. 보상을 8년 동안 뭐 보상이 돼서 농사를 안 졌다고 하는데 보상이라는 건 이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거기에 어떤 유기물질 이런 게 없어졌을 거라고 예상하는 건 좀 과한 판단이라고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오염원 조사 부분을 좀 일부 좀 해봤다고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자세히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좀 그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양돈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좀 그 강우시에 하천으로 이렇게 들어올 개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수자원 공사로부터 받은 영주댐의 그 수질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영주댐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매우 나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낙동강 물환경연구소가 지난 24일 낙동강의 8개 보의 수질을 측정한 자료와 비교를 해볼 때에도 영주댐의 녹조가 가장 심한 거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수질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 아닙니까? 김종숙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공감은 하지만서도 일단 수질 상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 시점이라든지 일시적인 분석 결과를 가지고만 좀 판단하기는 조금 좀 성급한 경우 있고 보통 보면 저희들이 다양한 인자라든지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간치라든지 몇 년치 추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영주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험 담수 기간 시험 담수 기간으로 시험 담수 기간 후에 지금 저수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7월 초에 또 강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일시적으로 좀 나빠졌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용목 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 13일 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좀 일시적으로 높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저희 유역이 한 190mm 정도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우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강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값이 높아진 것이 이 값이 우리 수질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현상들은 일반 하천에서도 그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내성천에서도 이전에 댐이 건설되기 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 이후에 저희가 혹시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COD 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낮아지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주댐 그 남조류 개체수가 낙동강 8개비고하고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다소 높은 수준인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면서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수질이 영주댐 수질이 이제 초기 강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약간 좋지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국장님, 예. 지금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영주댐이 지난해 10월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시험 담수를 했었고 또 시험 담수가 수위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항상 저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영주댐이 건설되기 이전에 내성천의 수준은 7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7월 13일자 COD가 12.2 ppm이면은 5급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급수에서 5급수까지 수질을 분류하는데 5급수면은 공업용수로, 아니 5급수도 안 되면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에 피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정도이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35일째 되는 수질인데요. 지금 이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주호 내에 담수되어 있는 수질이 항상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녹조가 끼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기성 내지는 호기성 분해를 지속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절대 질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COD 값이라는 것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산소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나는 것인데 지금 영주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대의 폭기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3대의 폭기 장치가 최근에 추가로 또 설비가 됐습니다. 댐에 그 폭기 장치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폭기 장치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실제와 달리 산소량 시키면 호기성 발효를 좀 더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수질 측정할 때는 값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시키면 눈을 속이는 것이죠, 일종의. 그런 상태로 지금 수자원공사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조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찰에 의하면 또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흐르는 물에는 발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제 떠내려가 버리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화를 하지 않고 흘러가는데 영주호 같이 이렇게 잠잠하게 변하는 순간 녹조는 폭발적으로 이제 그 생산이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런 녹조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은 녹조가 생기고 지금 바탕이 이제 검은색인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검록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의 그런 유해 물질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지난해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원 문제와 똑같이 수질에서도 서로 이제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김유식 과장님, 그 댐 건설 전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죠. 예,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에 수질 목표치라는 것이 있을 텐데 지금 현 상태의 수질이 당초에 그 검토가 됐었던 수질 목표치의 달성이 지금 달성이 되고는 있습니까 지금? 예, 그 저희들이 그 환경영향 평가할 때 목표 수질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2.0mg/L로 목표 수질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년 이제 사후 환경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을 좀 사실 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준공 상태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으로는 그 사업 완전 평가 자체가 18년도 말에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평가 작성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공되고 난 뒤부터 그 목표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문제도 이제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거거든요. 보도자료에 국토부 보도자료에 영주댐은 아직 완공된 댐이 아니다. 지금 과장님도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영주댐 분명히 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준공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됐다. 아직 시험 가동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자원공사 측에서 이용 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지난해 10월 영주댐 준공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준공 행사는 작년 말에
공사가 끝나는 그 댐 구조물의 완성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댐 운영을 위해서는 각 댐체라든지 각종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 담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댐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은 담수를 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는 이런 단계이지 완전히 완공된 거로 보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영주댐은 건설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내성천의 파괴 논란이 사실은 계속돼 왔었습니다. 흰수마자, 목황새 뭐 이런 것들은 일급 희귀종이고 멸종 위기종인데 이런 것들이 살아가던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내성천의 모래사장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런 내성천의 생태계가 댐 건설 후에 많이 변화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진숙 과장님. 현재 내성천의 생태계 어떻습니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예, 저희들이 그 내성천의 그 생태계 변화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 분기별로 저희들이 사후환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환경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단 저희들 야생동물 그 멸종위 2급인 먹황새하고 흰목 물대새 같은 경우는 크게 개체수가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먹황새의 경우는 그 영양평가 협의 당시에 한 개 치던 것이 16년에도 한 개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흰목 물대새 같은 경우에도 그 2009년 영양평가 시에는 8개 치인 것인데 그 16년에도 8개 치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약간 그 9년부터 10년까지는 좀 감소를 하다가 다시 13년부터는 좀 더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흰수마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16년 4월부터 17년 1월 동안 그 내성천 생태 건강성 조사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서식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총 17개 지점에서 622개 채가 그 확인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용역에서 이 흰수마자가 그 내성천 말단부에 그 치수보가 있는데 거기 치수보가 그 낙동강 그 흰수마자 같은 경우 낙동강으로 가서 산란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 치수보가 그 회유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등 이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측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올해 4월 달에 그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올해 7월 달에 흰수마자 보존 대책을 별도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은 그 흰수마자 그 산란 회유로 개선을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내성천 말단부 치수부의 상하류에 일단 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회유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 치수보를 정비를 개선을 하든지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낙동강 본류의 그 산란 단소 확인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성천의 흰수마자에 대한 전생에 대한 그 주기적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성천에 대한 그 치어 정식 방사 사업에 대한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 별도의 다른 또 개선할 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댐이 담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흰수마자 복원을 위하여 그동안 저희가 치어 10,000마리를 내성천에 방류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자연산 흰수마자와 함께 저희가 방류한 치어가 지속적으로 다수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황새의 경우에도 저희가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몇 년간 그 내성천 모래톱에서 식생 발달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는 2013년 이후에 가뭄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이 내성천 일대에. 그러면서 강우 부족이라든지 80mm 이상 되는 큰 강우가 또 한꺼번에 안 오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모래톱에서 씨앗이 발아하고 또 거기서 식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저희가 댐 건설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가뭄시의 그 댐과 관계없는 서천 지역과 그 다음에 댐 상류 25km 지점입니다. 여기는 저수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댐과 영향이 없는 그런 지류라든지 저수구역 밖 구간에서도 2015년 가뭄 때 식생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에는 2016년 이건 7월 부분입니다. 2016년 7월에 그 강우량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 365mm의 집중 강우가 내렸는데요. 그 당시에 그 6월 달에 그 무선마을 인근에 그 식생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다가 365mm 강우 후에 식생도 사라지고 모래톱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래톱의 식생 여건은
강우가 적어서 발생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국장님, 조사를 많이 해 오셨죠? 네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는 이제 내성천에서 어릴 적에 놀고 했으니까요. 내성천의 그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흰수마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내성천에서 물을 직접 마셨습니다. 그리고 영주댐 건설 이전에도 7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래를 이렇게 헤치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오면 이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 녹조 현상에서 이제 그 원인자를 이제 남조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남조류는 전문가들은 이제 남세균으로 이렇게 호칭을 다시 달리 불러요. 그 세균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제 박테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쉽게 하면은 숟가락 한 숟가락 내에 5만 6천 셀이 있었다. 5만 6천 마리가 있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질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성천에 이제 그 육조 현상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것은 이제 내성천 100km 구간 전 구간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내성천 본류 외에 서천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서천과 내성천은 모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천의 모래가 유실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서천의 모래도 내성천의 모래가 유실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서천의 모래도 유실되고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보호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성천의 영향은 그 지천에 곧바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의 지금 해명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흰수마자 같은 경우에는 내성천의 이제 고유 어종입니다. 1930년대에 일본의 모리라는 생물학자가 내성천에서 이제 처음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 앞에서 발견해서 이제 이게 처음 보는 그 물고기가 있다 해서 그것을 이제 학명으로 등재를 했는데 학명은 낙동 겐지스 모리입니다. 일본 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어릴 적에 그 흰수마자인지도 몰랐고 그냥 땅고기 내지는 이렇게 뭐 모래무지 새끼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천대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 발짝 걸으면은 한 마리씩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5년간 이 보존 활동을 해오면서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는 5천 마리인가요? 치어를 이제 방류하고 거의 멸종된 상태에 왔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요. 흰수마자가 멸종되는 이유는 바닥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래가 전에는 우리가 이제 걸으면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발바닥이 안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10분을 못 걷습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그리고 콘크리트처럼 바닥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끼가 끼고 흰수마자는 모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그런 데다가 이제 육지화가 생기고 또 수질마저 이렇게 이제 살 수 없는 1급 수종이 5급수가 내려온 물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흰수마자가 저희들은 거의 멸종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완전히 멸종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황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내성천 수질오염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얘기를 하는 것이 모래입니다. 내성천의 모래가 워낙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제 기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댐을 건설을 하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이 모래와 관련돼 있어서 고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사문이라든가 뭐 모래 저장 시설인 유사 조절지 이런 걸 건설을 했는데 부장님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 내성천의 최근에 모래가 감소한 원인은 그 지자체에서 하천의 통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상 준수를 한 것과 그다음에 모래를 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골재 채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영주댐은 그 모래가 많은 내성천의 유역 특성을 고려해서 댐 운영 시에 댐 저수지에 모래가 퇴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댐에 없는 유사조절지와 배사문이라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상류 13km 지점에 하천을 가로지르는 그런 보 형태의 유사조절지를 설치하여 댐으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1차적으로 퇴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댐 본체에 배사문을 설치하여 그 댐에 퇴적된 그런 모래도 하류로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조절지에 쌓인 모래는 저희가 그 댐 하류의 하상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류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지자체 또 전문기관과 함께 논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 측에서 이영욱 부장님 얘기를 하신 게 이제 모래의 하리로 흘러버리는 이러한 기능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내성천의 모래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쇄골 현상, 또 육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모래의 부족을 해가지고 화상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공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댐 하류 증류 한 8km 정도까지 화상 변화된 조사 결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결과를 보니까 10년 대비 17년도에 보니까 한 1.24 정도 하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댐 하류 바로 직하류 쪽에는 일단 서천 정도까지는 함정 전까지 쇄골 현상이 좀 나타나고 그 이후는 쌓이는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식생 부분도 일단 댐 하류 직구 쪽이 무슨 말하 그쪽 수변부 쪽으로는 일단 식생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댐 가뭄도 영향도 있고 다른 영향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서는 사실은 어떻게 딱 하나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런 부분도 수정대비원은 사실적으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또 면밀하게 정밀조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장님, 우리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영주댐에 모래가 유실된 것은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3억 입방미터를 준설을 했습니다. 모래는 평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3억 입방미터의 모래를 퍼냈으면 당연히 채워지기 때문에 유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소량의 모래를 퍼낸다고 해서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래를 준설을 했지요. 쉽게 말하면 공사용으로. 그리고 영주댐에서는 300만 입방미터를 퍼냈습니다. 준설을 했죠. 영주시에서. 그렇게 되면은 내려오는 모래는 없고 쓸려가는 모래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가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평균 2m 정도의 모래가 유실됐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유역 면적을 계산을 하고 지금 준설한 용량을 계산을 하면은 몇 미터가 유실됐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관찰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유실이 됐고 주민들의 견해도 모래가 많이 사라졌다. 모래가 사라졌으니까 바닥이 딱딱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끼가 끼는 겁니다. 원래 내성천의 모래는 이게 흐름에 따라서 구르기 때문에 이끼가 끼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끼가 다 끼었어요. 얼마나 많은 모래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강의 기저에 있는 모래가 드러나면서 이것이 마치 공구리처럼 딱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준설이라는 것 때문에 댐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4대강 사업에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지자체에서 모래를 얼마 건축용으로 준설 그것은 전혀 과학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이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13년도까지 지자체에서 연평균 69만 모래를 채취했습니다. 연평균 69만인데 이거는 이제 연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래가 80만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거의 70% 80만 입방미터. 80만 입방인데 거의 이제 70만 정도를 이제 채취를 했다. 이런 부분. 그거는 저희가 조사 결과에서 받은 거니까 그런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래가 좀 적어진 이유는 확실하게 지자체에서 모래 채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상화 부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육상화 부분이 댐 건설하고 영향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조사 결과라든지 용역을 줘보면은 전국적으로 좀 가뭄이 최근에 있었고요. 전국 하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모래를 기본적으로 많이 퍼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 모래가 줄어든 거는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이고요. 저희가 측량을 또 해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조사 결과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1.24cm 정도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1.24cm입니다. 높이가. 그래서 거의 변동사항은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24cm, 우리 황 국장님께서는 2m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익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근거 차이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없지만은 지금 저희들 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2014년도 이후에는부터는 지금 영주시 내성실에 돼 가지고는 그 골지 채취하는 그 일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그 허가가 나갔지만은 2014년도 이후에는 전혀 그 골지 채취하는 걸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준설한 올해 양이 70만 입방미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성천이 1년에 공급하는 모래량이 77만 입방미터.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낙동강에서 준설한 3억 입방미터, 영주댐에서 300만 입방미터에 비하면은 70만 입방미터는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모래를 퍼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내성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고 상류로부터는 유입되지 못하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 댐 하류 구간에 있어서의 모래는 급격하게 감소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네, 하시는 거죠. 예. 추가로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하상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있고요. 저 2m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측량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부적으로는 뭐 1m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2m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국부적인 부분에서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하천의 평균을 재는 거거든요. 단면을 다 잘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본 결과 1.2cm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추후에 검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영주댐의 건설 목적으로 돌아가 보죠. 영주댐은 수질 개선과 용수 공급이 목적인데 수질 개선은 차지하더라도 용수의 공급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물을 공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난 7월에 영주 시내에 물이 부족해서 단수로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영주댐 물이 영주 시내로 들어간 게 없었어요. 영주시가 물론 하류에 있지만은 용수 공급은 어느 쪽으로 또 언제 한다는 그런 겁니까 이게? 예, 그 영주댐에도 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수지 배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자체에서 용수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 공사와 협의한 후에 취수 시설을 설치하고 물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용수 공급 시기와 공급량에 대해서 저희에게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영주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용도 배분 계획 내에서 상수 시설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그 환경청에서 지금까지 영주댐 녹조 현상에 대해서 수질 검사나 단속은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해오셨어요? 예, 저희들 청에서는 영주댐 유입 지류인 토일청과 내류 하성 내성천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염원 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는 그 녹조가 좀 심해서 그 관련 지자체인 영주시와 봉화군에다가 가축 분뇨 등 오염원을 좀 적정 관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저희들 단속 전담부서인 환경감시과와 관련 지자체 영주시와 봉화과 함께 영주댐 상류 가축 분뇨 시설에 대하여 합동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댐으로 유입되는 마을 하수도 20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그 관리 운영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8월 말까지는 또 저희들 별도로 또 폐수 배출 시설에서 점검도 할 거고요. 그리고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최근에 그 영주 녹조 관련 가지고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청에서는 그 부산 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에 그 영주댐 지역협의회에 우리 환경단체하고 지역 주민들도 좀 포함을 하고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수질 모니터링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저감 방안을 좀 마련하러 추가 요청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여간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녹조 현상과 관련해서 TF팀 꾸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의 향후 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예, 그 녹조 발생에 따라서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반은 그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와 또 권역본부가 있습니다. 권역본부 6개 부서 또 그 부서에서 꾸려졌는데요. 녹조, 또 수질,
댐 운영 분야 전문가 4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담반은 앞으로 영주댐 유역 오염원에 대한 상세 조사와 또 녹조에 대한 대책, 또 저수지 운영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황성주 국장님은 이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예. 저희들은 TF팀이 꾸려졌는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알게 되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수자원 공사나 이제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저희들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애타게 이것이 문제가 있다. 모래 유실의 문제, 그다음에 수질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지만은 늘 철조망을 치고 CCTV로 감시를 하고 뭐 경찰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늘 배척만 이제 해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수자원 공사나 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앞으로 이제 기왕지사 이제 TF팀이 됐다면은 저희들 같은 단체도 포함을 시켜서 좀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좀 논의가 되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들어 비가 이렇게 오면서 영주댐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녹조 현상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영주댐의 수질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김준숙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그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녹조 발생이 주로 보면은 뭐 수온, 햇빛, 뭐 재료 시간, 뭐 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수온이나 햇빛 이런 기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또 변화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또한 이 수질은 녹조 한 가지만 가지고 수질 상황이 뭐 좋아졌다 나쁘다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인사를 고르게 그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영주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담수 1년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아직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수질이 좋아졌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좀 판단하기 어려운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변화될 추세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욱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최근 녹조 감소와 함께 수질 검사 결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의 호소수 수질 기준으로 지금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물색이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 내성천보전에서 조류 사체가 부패하면서 물이 간장색으로 변하고 또 악취가 나는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라고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속에는 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지오스민이라든지 암모니아 질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분석을 해봤는데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아주 미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항상 그 채수를 한다든지 이제 근접에 있으니까 그 냄새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도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물색이 어두운 갈색으로 좀 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철 망간에서 온 건지 아니면 유기물 성분에서 온 건지 이 부분을 또 저희가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 토양 등 그 자연에서 발생한 유기물질인 일명 그 휴믹물질이라고 합니다. 휴믹물질이라는 것으로 그런 휴믹물질이 저수지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 물색이 변한 주요 원인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휴믹물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물색을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데요. 저희가 그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이제 부항댐의 시험 담수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항댐의 경우에도 그 시험 담수 시에 물이 갈색으로 이렇게 흑갈색으로 변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에 있는 강인데요. 미국의 그 브레워터 리버라고요. 이 강도 이런 어떤 휴믹 물질에 의해서 약간 흑갈색을 띠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조류가 죽어서 물색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시험 결과에 의해서 아닌 걸로 일단 판명이 됐습니다. 예, 그 국회나 대한민국의 웬만한 환경단체들이 주장을 해왔던 게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녹조가 부패를 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것은 저 색깔도 우리 영주댐의 색깔과 다르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사실 우리 농경지에서 이제 비료나 퇴비를 통해서 이제 강으로 유입되는 질소와 인성분은 사실은 유해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강을 풍요롭게 하고 또 바다로 흘러서 또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사실은 먹이 물질들인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 물질들이 이게 이제 저류가 되고 이제 호소화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번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항에 고기를 키우는데 적당량의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통째로 들어보면 그렇게 썩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주댐이 이제 그런 현상인 것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질소와 인이 쉽게 하면 남조류 같은 것 유기물로 생성이 된 다음에 그것은 남조류도 생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멸을 하게 됩니다. 사멸을 하게 되면은 물 속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면은 그것은 혐기성 분해 내지는 호기성 분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호기성 분해를 할 경우에는 산소를 취해서 냄새가 좀 덜 납니다. 그런데 이제 산소 양은 이제 정해져 있고 또 물 속에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혐기성 분해를 합니다. 혐기성 분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없이 호기성은 이제 공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는 작용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혐기성 분해를 했을 때에 황화수소라든지 아까 말했던 그런 가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스들이 저희들이 실제로 뭐 기자들도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또 뭐 저희들도 늘 이렇게 맡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그 우리가 그 냄새를 측정하는 것은 가름법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맡아서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냉주댐을 건설하기 이전에 내성천에는 소나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참 향기로운 냄새들이 가득했던 곳인데 지금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별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원래의 내성천의 냄새는 아니고 군데군데 보면은 이제 악취가 실제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 무선마을 주민들도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수자원 공사가 자꾸 변명이라든지 합리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만이 이 문제가 풀어지지 댐이란 것은 100년이 지나면 헐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댐이 운영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네. 제일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과학적인 입법을 동원해서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치를 갖고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결국엔 이것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의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은 지금 이제 대체로 저희들이 이제 훑어본 바에 의하면은 영주 지역이 지금 내성천의 이제 댐 유역에는 주로 이제 흑, 운모, 화강, 섬록암이라는 그 물질로 구성된 대보 화강암 지대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뭐 주로 이제 퇴적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편마암 위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영주댐의 목표 수질도 비오도 기준으로는 1급을 운영할 때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급수가 뭡니까? 이런 것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분석이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영주댐 철거해야 될 정도로 엉터리로 지금 이 자료가 데이터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래 유실 같은 경우에 낙동강 본류에서 3억 입방미터를 퍼냈는데 어떻게 그 모래가 유실이 안 될 수 있느냐. 그런 아주 과학적인 것인데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자원공사 측에서 수질 관련해서 아까 실험을 했고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 믿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시험 결과는 다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못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환경영향평가가 예측한 것보다 못 나왔다라는 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영향평가가 뭐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다른 그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실험 데이터가 여기까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실험 데이터 이 부분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신뢰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게 휴밍 물질에 의해서 색깔이 나온 거고요. 그 수질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질 부분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수질 상태가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댐 완공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상호 협조해서 노력해서 수질 개선 목표를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그 목표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내성천의 환경 파괴 문제는 지금까지 환경단체가 줄곧 주장을 해왔어요. 지적을 해왔는데 근데 최근 무선마을 보존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썩은 물이 동네 앞으로 흘러가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얘기인데 관계기관에 대한 형사, 민사에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하고 있고요. 결국은 환경단체에서 이제는 주민들까지 가세하는 분위기인데 황선진 국장님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불만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영주댐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 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은 거기서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희귀한 모래강이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셔요. 근데 항상 강은 이렇게 모래강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지에 보면은 이런 강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런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다가 또 주민들은 또 국가를 신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를 신뢰를 했어요. 수자원 공사에서는 영주댐이 건설되더라도 하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믿었던 거죠. 근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겨 이제 수풀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트랙터를 갈아엎어야 돼요 매년요. 3-4차례 정도로. 이런 것들은 정말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런데다가 이제는 수질까지 모래 유실까지 이렇게 마구 생겨나니까 이제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까지도 주민들은 영주댐 찬성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질책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것은 환경단체의 얘기가 맞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믿지 않았지만은 수자공사를 믿을 수 없다. 정말 이렇게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관광지고 또 국가 중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서 이제 숙박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 최근에 그 무선마을 보존회에서 수질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대책 요구를 마련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주댐에 대해서 어떤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감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재 그 무선마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수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이 수질 모니터링을 우리랑 함께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두 가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영주댐하고 무선마을하고는 뭐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하상보공을 설치해드린다든지 외나무 설치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동안 상생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선마을 보존회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슬기롭게 문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점에는 이제 무선마을 주민들이 왜 이제 분노가 폭발했는가 하면은 2013년도에 이제 무선마을에 모래 유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을 주민들이 영주시에 항의를 해서 모래가 유실이 된다. 이거 대책을 세워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3억 원을 들여서 그 무선마을 하류 쪽에다가 돌보를 설치를 했지요. 근데 모래가 계속 유실이 됐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저 돌보를 설치를 하면은 모래가 유실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주민들이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어서 그 돌보를 설치를 하면은 모래가 유실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모래가 다 유실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불신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항상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돌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모래 유실이 안 됩니까? 네. 모래 다 그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저희들이 드렸던 그 무선마을이 들고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촉발된 계기가 이제 그 심한 수질 오염된 요즘에 녹조에 있는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다 보니까 폭발을 하신 것 같은데 영주댐에서 이와 같이 그 저수된 그 녹조의 물들을 언제까지 방류를 할 겁니까? 혹시 그 상류에 뭐 교량 건설 때문에 뭐 댐물을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정화되지 않는 물을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작년 8월에 그 댐 상류 그 평읍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읍면 주민들이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를 내가지고 저희가 금년 1월 달부터 평원리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기간에는 하천 내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홍수 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에는 공사를 재개해야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수기가 끝나는 9월 말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위해서 댐 수위를 낮출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댐 수위를 낮추겠다. 네. 예. 이 상황이 이렇게 그 논란이 많다 보니까 댐을 상시 개방을 하거나 점차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다소 과격한 얘기들인데 어떻습니까, 김정석 과장님? 예, 저희들 환경부에서는 그 올해 6월 1일 날
그 전국 16개 보 중 6개 보를 대상으로 4대강 수질 개선을 보호 순문을 일부 개방하고 상시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효과 분석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주댐도 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댐으로서 이게 낙동강 수질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댐의 사회적인 효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될 판단 같고요.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는 지금 또 우리 영주댐에 대해 가지고 이 보호 상시 개방 가지고 연관하여서 그 댐의 최적 운정을 방안을 찾기 위한 분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아마 지금 18년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고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 생각은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 환경부로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이런 물 관리 일어나가 지들한테 누르면은 보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속 가능하게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댐 건설과 함께 내성천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댐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감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본 시험 담수 중에 녹조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는데 저희가 담수 초기에 일시적인 수질 저하 현상을 사유로 현 시점에서 댐 해체까지 논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성천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라든지 NGO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뭔지 모색해서 그런 최선의 대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황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영주댐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래 흐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육지화 문제, 수질 문제, 생태계 문제, 농사 문제, 경관 파괴 문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강의 원형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댐 유역에서 모래가 공급되는 양이 내성천 모래의 30%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제 4대강 사업과 이제 연계를 해서 모래가 유실된 상태를 보면은 앞으로 300년이 원형을 회복하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그 가장 큰 장애물이 현재로서는 영주댐이 이제 장애 요소를 작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영주댐 철거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영주댐은 어떤 이득도 없이 계속 손해되는 역할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좀 더 논의를 하고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은 철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댐 밀집도 1위고 댐 수량이 7위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댐이 많은데 과연 이 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 상류 쪽에도 이제 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좀 서로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질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지금 있는데요. 4대강의 재자연화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어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달에 4대강보에 대한 상시 개방 착수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가 하던 댐 관리를 환경부로 넘기겠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중수 관장님? 예, 물 관리 일어나는 그간 대규모 물 개발 중심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좀 균형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물 관리를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하자는 게 물 관리 국제적 추세입니다. 또 보니까 지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벌써 환경부에서 통합 물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대규모 댐 건설 등 지속적인 개발로 이제 수자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수자원들을 이제는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환경을 거울하는 그런 균형적인 물 관리를 필요한 차원에서는 물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황 국장님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평가를 예. 하고 계세요? 지금 영주댐 문제, 4대강 문제를 포함해서 보면은 사실은 환경부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과장님 지금 처음 뵙습니다. 저희들은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토의를 하고 싶고 혹시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우려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대화 자체가 단절이 돼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좀 환경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책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수질을 이제 이론화해서 관리한다면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환경부에서 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좀 더 이 강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해주시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또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논의가 나온 게 그 수자원공사의 수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영주댐을 보면은 환경부가 댐 관리권을 이양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겠느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선종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수자원 공사와 환경부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아무래도 조직 이제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제 어떤 문제점을 합리화하고 또 이제 그 어떤 조직의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정부 조직이고 조금 거기에서는 한 단계 이제 물러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가 아주 양질의 좋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또 환경부도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자연에 대한 생각 또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개발 중심에서 또 환경 보호의 가치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은 환경부와 또 수자원공사가 잘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 수자원공사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토 파괴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농어촌 공사를 포함해서 이 잘못된 정책이 계속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많은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내성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선 그 김주석 과장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내성천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시부터 그 많이 참여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민간단체와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내성천이 우리 경북 북부지방 상류에 최상류에 있는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서 또 그리고 또 그 멸종위 1급인 그 흰수마자 등에 사는 아주 그 생태적으로 우수한 하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체가 또 하루로 내려가면 우린 영남 지역 식순으로 사용되는 물이기 때문에 이 상류가 관리가 안 되고서는 하루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상류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저희들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 포함한 전체적 유역 공동체를 좀 아울러서 이런 유역 관리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수질 관리에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묵 부장님은 어떤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예, 근본에 그 발생한 녹조 현상 때문에 우려가 크신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조 현상이 지금 현재 점차 안정되고 있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큼 녹조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자원공사는 그 대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 저감을 하기 위한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실시간으로 수질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도입을 해야겠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영주댐의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댐 상류에서 녹조를 유발시키는 그런 영양 물질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조도 하고 저희가 그 영주댐 지역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NGO, 지역 주민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수자원공사가 깨끗한 내성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저희가 다양한 또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요. 댐 관리자로서 또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국장님, 우리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방안이나 대책은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지금 영주댐의 문제는 물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미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던 문제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문제가 마치 축산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곡해를 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농업과 축산업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축산 분뇨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해결 방안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내성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00km나 되는 구간이 고운 모래로 얕은 여울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모래강은 세계에 내성천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성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닷가 백사장이 100km나 펼쳐져 있다. 이런 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내성천에 오시면은 너무 감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만약에 이런 강이 독일에 있었으면 국립공원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내성천의 가치는 크고 그 가치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수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강의 원형 생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영주댐을 바라본다면은 좋은 해결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참석해 주셔서 많은 얘기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1급수 내성천이 녹조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딘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